안녕하세요. 리미티드 심리학입니다. 오늘은 이런 복잡해진 사회에서 우리가 겪는 것들, 프로이트의 표현으로는 이 문명 속의 불만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책에는 여러 가지 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문명적 성도덕과 현대인의 신경병, 또 전쟁과 죽음에 대한 고찰, 문명 속의 불만, 또 텍스트들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영화도 한 편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파리 대왕이라는 영화입니다. 인간의 본능과 그에 반하는 규범, 법과 질서의 이런 충돌을 잘 보여주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류가 만들어낸 문명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이점도 누릴 수 있지만 그만큼 지켜야 할 규율도 많이 있죠. 그 말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프로이트는 사람의 마음에 세 가지 영역이 있다고 봤는데요. 나의 욕구대로 하고 싶어하는 이드, 법과 질서를 담당하는 슈퍼에고, 그 사이에서 둘을 중지하며 현실을 잘 살아가고자 하는 에고입니다. 즉 문명 안에서는 이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겠죠. 프로이트는 우리의 근원적인 목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목표에 적극적인 측면이 있다. 그거는 쾌감을 획득하는 것이고 또 소극적인 측면은 불쾌감을 회피하는 것이다. 우리의 이드는 굉장히 단순한데요. 이드, 그러니까 번역에 따라서는 원초화라고 표현되는 책들도 있는데 이 이드의 요구는 굉장히 단순하다는 거예요. 쾌를 경험하고 싶어하고 불쾌를 피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너무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는 이렇게만 살아갈 수는 없는 거죠. 아침에 늦잠을 자고 싶지만 또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어나서 출근을 해야 하고, 맛있는 음식을 양껏 먹고 싶지만 체중 관리를 위해서는 적당히 먹어야 되고, 또 연애를 하고 싶지만 그게 좀 마음처럼 되지는 않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일에는 이런 원초적인 욕구와 그에 반하는 금지, 이런 관계들이 깔려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파리 대왕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잘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영화는 군사학교의 소년들이 타고 있는 비행기가 추락해서 무인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주요 인물로는 법과 질서로 대표되는 랄프가 있고 또 본능으로 대표되는 잭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It's just an island. There's nothing here. Whoever holds the conch gets to speak. That's the rule. The most important thing is, who knows we're here? Nobody knows we're here. Set us some kind of steady signal, like a fire, and keep it going all the time. And we're gonna have to have rules. Yes, Ralph's right. We've definitely got to make a fire. Just got to work together. First we build a camp. Start learning to live with yourself, because we ain't gonna get rescued. What are you talking about? Just being logical. A plane goes down in the middle of the ocean. There's no wreckage. Who's gonna find us? Assembly! The reason I'm calling this assembly is, too many people are screwing around when they should be working. All I mean is we have to have a little more discipline and more spear fishing. We've got to have real food. Some jerk-off stole my pocket knife. Yeah, things are disappearing all over. Can't have kids stealing and just running wild. We're gonna have stricter rules. There's 8 million islands out here. Why should they find this one? 리더로 보이는 랄프는 소년들을 통제하고 질서와 규범을 확립해서 무인도 탈출이라는 목표를 향해 구성원들을 굉장히 채찍질하죠. 그의 통제를 잘 따르는 소년들이 있는 반면에 그에 반해서 본능에 따라서 행동하는 소년들도 나오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정신분석학적 연구는 인간의 가장 깊은 본질은 원초적 성격을 가진 본능적 충동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여기서 말하는 가장 깊은 본질이라는 것은 앞서 설명한 이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인간의 근원적인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충동이 작동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번역에 따라서는 본능 이라고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 충동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본능이라고 하면 왠지 좀 짐승 같고 날것, 또 과하게 보면은 미개한 느낌, 이런 가치가 개입된, 부정적인 가치가 개입된 개념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프로이트가 말하는 충동은 삶을 계속해서 유지시켜주는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충동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충동을 억압해야 된다거나 부정적인 개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가진 충동은 모두 비슷하며 그 목적은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이 충동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우리는 충동이 인간 공동체의 욕구 및 요구와 그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충동과 그 발현을 선과 악으로 분류한다.
결국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충동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에너지를 어떤 방향으로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문명사회를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충동을 이 사회에서 용인이 되는 가능한 형태로 표출하고 그렇게 또 만족을 할 줄 알게 되는 것이 사실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방어기제 중에서는 승화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또 추후에 자세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문명사회에 있는 한 그런 승화를 이루기 전까지는 우리의 어떤 본능, 정확히는 충동은 억제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글에서 프로이트는 이 문명인과 원시인을 구분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명인은 행복해질 가능성의 일부를 희생하고 그 대신 약간의 안전을 얻었다. 인류의 문명을 이게 크게 봤을 때 단순한 수렵 생활을 하다가 좀 더 규모가 커지면서 부족 생활을 하고 농경 사회로 넘어가고 또 잉여 생산물이 생기면서 좀 더 확장된 사회가 만들어지고 규칙이나 질서가 더 복잡해지면서 도시 국가가 되고 이러면서 현대까지 온 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문명의 발전이란 게 있잖아요. 근데 이 프로이트는 역설적으로 인류의 문명은 발전을 했지만 개인의 자유는 더 제한이 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물론 이 말은 현재는 당연한 상식처럼 받아들여지는 얘기이기는 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문명 공동체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 행동 규범에 따라 생활해야 했다. 지나치게 엄격할 때가 많은 이 행동 규범들은 개인에게 많은 것을 요구했다. 그렇죠. 이 안에서 누리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개인에게 법과 질서도 더욱 요구된다는 거죠. 영화에서도 랄프도 계속 질서와 법을 세우려고 노력을 하죠. 영화를 한번 봅시다. 또. Are you going hunting for pigs again? I want to come next time. Me too. What's that noise? Look, Daddy! Help! Daddy, over here! Over here! If you guys had let the goddamn fire go out, they would have seen it. Hey, man, we were hunting. Great, killed a pig. Face it, Jack, you fucked up. We could have been rescued. Back off, man. I'm sick of your shit, and so's my gang. I'm gonna make another camp for hunters. You guys want to have a little fun? Yeah! I'm with you, Jack. Yeah! I killed a pig today. There's going to be a feast. You can all come eat with us if you want to. The chief has spoken. All New York, free for your fun down. All the way from home. I promised I'd get meat. Didn't I, Ralph? You kept your promise, but you don't keep the fire watch. You think one lousy meal is worth not getting rescued? We don't want your meat. Why don't you take your fat friend and shove off? And pat all the meat you can eat. Come on, hunters! Here's the pig! Wake up! There's someone out there. Help! Give him back! I got the glasses! We did everything just the way grown-ups would have. Why didn't it work? 원래대로라면 잭과 담당 순번이 불을 잘 지켰어야 됐는데 그 사이에 돼지 사냥을 해서 배불리 먹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공동체의 목표를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랄프는 분노하고 이를 계기로 두 진영으로 완전히 이제 갈라서게 되는 거죠. 문명은 본능 만족을 포기함으로써 얻어진 것이고 문명 세계에 새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포기하도록 요구한다. 이 영화에서는 소년들로 표현됐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문명 사회가 막 잘 만들어진다기보다는 더 본능 쪽으로 본능을 충족하는 형식으로 이게 만들어졌죠. 모든 아이들이 이 랄프 같지는 않았던 거죠. 질서와 규칙에 신물이 난 소년들은 결국 본능으로 대표되는 잭의 무리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갈등 속에서 어떤 증상이 터져 나오게 된다는 것인데요. 영화에서 한때는 랄프의 편에 서서 법을 잘 따르다가도 어느 순간 내 욕구에 따라 잭을 선택하기도 하죠. 제가 이 영화에서 주목하고 싶었던 인물이 있는데 바로 이 쌍둥이들입니다. 쌍둥이와 이 영화 마지막 부분까지 한번 같이 보고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About the conscience, I'm calling an assembly. This is my end and my tribe. Keep your own end. You're the one that won't keep your own end. Tearing up our camp and stealing Piggy's glasses. You've got to give them fire. All you have to do is ask. I don't have to ask. Come on. I've got the conch. Get out of here, Piggy. What am I saying? If we don't get rescued, we might have to live here for a while. We've got to be sensible and make things work.
not gonna get away with. You're out of it, pal. You're on your own. Sam, Eric, it's me. You shouldn't be around here, Ralph. You're not allowed. Hunters are gonna come after you. If that happens, it'll be because you let it happen. Hey, keep alert down there! Light another one. We gotta smoke him out. He's over here! Ah! Anything over there? No. Nothing. Jack! What are you guys doing? 여기서 이 쌍둥이들을 보면은 재계편에 사실 쓰긴 했지만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했죠. 경계 근무를 서고 있을 때, 또 숲속에서 수색을 하다가 랄프를 발견했을 때, 또 내면의 갈등 때문에 못 본 척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게 마치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신경증이라는 것을 되게 잘 보여주는 인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 문명인이죠. 그들은 본능을 끊임없이 억제해야 하고 이로 말미암은 긴장은 반동과 보상이라는 주목할 만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성격의 비정상적인 형성을 초래하고 뿐만 아니라 금지된 본능은 적당한 기회만 생기면 언제든지 터져나와 만족을 얻으려 한다. 그래서 결국에 뭔가를 하고 싶다는 욕구는 올라오는데 그거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 또 하기 싫은 외부의 요구를 수행해야만 하는 경우, 그거를 계속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 결과 오히려 과도하게 행동하게 된다든지, 또 폭발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혹은 보상적인 소비를 막 한다든지, 어떤 식으로든 터져 나오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는 건데, 이렇게 외적으로 뭔가 행동을 해서 터져 나오는 경우도 있고, 혹은 내적으로 뭔가 골마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건데요. 이런 게 바로 이 정신적인 심리적인 증상인 거죠. 근데 이렇게 터져 나오는 이유는 이 안에서 올라오는 어떤 욕구는 결국에 어떠한 만족을 해야지만 그게 멈출 수 있다는 거가 바로 이 충동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런 욕구도 있고, 또 사회에서 나한테 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수준이 있는데, 다음 이 문장이 요즘 시대를 굉장히 잘 반영해 줄 수 있는 문장인 것 같습니다. 사회가 자신의 문화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강요하는 욕망 단념, 욕망을 단념하게 하는 것, 이거는 이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신경증 환자가 된다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문화적 이상이라는 말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이런 단어가 있죠. 갓생이라는 말이 있는데, 정확한 어원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즘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이상적인 삶을 사는 형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삶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까지 자기 개발을 하고, 9 to 6에 또 직장 생활을 하고, 퇴근하고 나서는 헬스장에 가서 건강 관리를 하고, 집 가서 자기 전까지는 개인 유튜브를 촬영하고 또 편집하고, 주말에는 원데이 클래스를 가거나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하고, 또 때마다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도 잘 하면서 관계도 잘 유지하고, 근데 또 짬나는 시간에는 주식과 부동산도 공부해서 이런 재테크도 잘 하고 있는 이런 삶. 여러분들 보시기엔 좀 이 정도는 어떤 수준으로 보이시나요? 이게 저는 높은 기준인지 평균적인 건지도 잘 좀 헷갈리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사회에서 이렇게는 좀 살아야 된다, 이런 요구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모습도 있고, 현실적으로는 취업을 위한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대인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또 빅뱅의 또 노래 가사가 떠올랐는데, 그래서 뭔가 해야만 할 것 같은 일들은 많은데 내가 진짜 막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없다는 이런 말이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는 진정한 문명인보다는 문화적 위선자가 훨씬 많다. 이 말은 문명사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맞춰서 사는 게 정말 잘 맞아서 살아가는 문명인이 아주 소수가 있고, 사회가 나한테 요구하니까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살아간다 라고 이렇게 맞춰서 살아가는 다수의 사람이 있다는 건데요. 참 이 100년도 더 전에 한 얘기지만 많은 공감이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한 세기가 더 지나서 사회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더 많은 정신과적 증상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사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인간이 어떻게 저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지? 저 사람들은 왜 저러지? 싶은 어떤 범죄들도 있고, 뭐 이 얘기도 이제 조금 이제 지나간 말 같은데, 한때 욜로족이라는 표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그냥 현재를 즐기면서 살겠다, 이런 형태의 어떤 사람들이 지금 시대에 나타나는 것도 우연적인 일은 아니라는 거죠. 마치 이 영화에서 랄프의 편에 서서 사회적 요구를 막 다 받아들이면서 그 질서랑 법을 지키면서 사느니 당장 돼지고기를 먹겠다, 이런 선택을 하는 이 재계 진영의 무리처럼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일반인들은 정신병이라는 말을 들으면 지성과 심성이 파괴된 병이라는 인상을 받는다. 그러나 정신병의 본질은 초기의 감정과 기능으로 돌아가는 데 있다. 임상적인 기준으로 뭐 엄밀하게는 신경증, 경계선, 정신적 뭐 이런 구분이 있지만, 여기서 이 프로이트가 말하는 정신병이란 거는 요즘 시대에 말하는 조현병 같이 중증인 증상만을 이렇게 말한다기보다는 가벼운 정신적 증상, 중증의 증상들을 다 포괄해서 이 정신병이란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정신병이라는 얘기를 딱 들으면은 뭔가 심각하게 망가지고 뒤틀리고 뭐 어떻게 보면 어딘가 고장난 사람 같은 어떤 느낌을 받잖아요. 근데 지금 이 프로이트가 하는 말은 그냥 생존을 위한 본능만 남은 상태로 돌아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뭐 모든 정신과적 증상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어떤 복잡해졌을 때는 그냥 아예 그냥 초기 기능, 생존을 위한 어떤 기능만 남게 된 것이 바로 정신병의 본질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흔하게 하는 말로 퇴직하고 시골 가서 조용히 살고 싶다, 뭐 귀농 이런 것들, 아니면은 휴가 갈 땐 항상 우리가 좀 문명에서 좀 벗어나잖아요. 휴가라는 개념이 좀 그렇잖아요. 뭐 산이나 바다 이런 것들이 다 자연으로 가게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좀 문명 사회에서 받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방증하는 우리의 표현이고 삶의 방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문명이라는 거는 나에게 내 마음대로 사는 거를 좀 억제하고 사회에 맞는 질서를 유지하도록 강요를 하죠. 그리고 개인은 그 안에서 나름대로 내 욕구도 채우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렇게 수용을 하면서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 과업이 누군가에게는 잘 해낼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많은 사람들한테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서 어떤 정신과적인 증상을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 내용을 한번 보면, 만약에 여러분들은 이런 무인도에 떨어진 상황이 되면은 과연 랄프의 편에 설지 재계의 편에 설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이 영화를 딱 처음 봤을 때는 랄프가 되게 옳아 보이는 순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그것만이 과연 옳을까? 재계 편에 섰을 때도 잭이 과연 틀릴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언제나 충동과 법의 관계에서는 좀 갈등이 있기 마련이죠. 과도하고 강제적인 법은 언제나 탈이 나기 마련이고, 그렇다고 제멋대로 살다가는 이 사회에서 낙오가 되겠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뭐 명쾌하게 해결책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일 텐데, 다만 이제 우리가 다뤄볼 수 있는 점은 내 안에서 어떤 요구들이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들은 해볼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어떤 초자아가 있고 그 초자아가 나에게 어떤 규범들을 명령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제가 아까 갓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잖아요. 어쩌면 저는 이제 무의식적으로 저런 것들을 내가 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무의식적인 어떤 요구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프로이트의 말을 빌리면 외적 강박은 내적 강박으로 항상 대치가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사회에서 나한테 이만큼을 요구를 하지만 결국엔 이제 초자아가 이제는 나한테 명령하는 걸로 이제 대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치료를 위해 자주 초자아와 싸워야 하고 초자아의 요구 수준을 낮추려고 애쓴다. 프로이트의 어떤 임상이론, 치료이론에서는 초자아의 재구조화라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한 대목인데, 우리는 같은 문명사회를 살아가고 있지만 개개인의 마음에서 작동하는 초자아의 수준은 각자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과도하게, 그러니까 초자아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은 자기를 되게 이렇게 옥죄면서 살아가는 거죠. 계속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채찍질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반면에 누군가는 안하무인하게 살면서, 그 사람은 초자아의 수준이 굉장히 낮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후자의 경우에는 무법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사회적인 제도, 경찰이나 법의 심판을 받으면서 다스려진다는 건데, 전자의 경우, 그러니까 초자아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이게 누가 막 대신 해방시켜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경증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쭉 이렇게 신경증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이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이는 용어긴 하거든요. 근데 대체로 우리가 현대인이 갖고 있는 어떤 노이로제라고도 하죠. 강박증 혹은 히스테리 증상, 뭐 불안, 공포 혹은 뭐 몸이 어떤 문제가 되는 것도 어떤 신경증에서 파생되는 경우일 수도 있고, 오늘 이 내용에서는 정신과적 질병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때보다 나 스스로를 잘 돌봐주는 것이 중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요. 내가 먼저 내 마음을 좀 돌아봐주고 좀 괜찮은지 한번 계속 살펴보고 요즘 힘든 게 없었는지 이제 살펴주면서 또 내 욕구는 잘 채워지고 있는지 스트레스도 풀어주는 활동을 하는 게 참 원론적인 얘기지만 더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봤을 때 과연 이 문명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좋은 것이냐 안 좋은 것이냐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프로이트의 말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성이 자신의 축을 중심으로 자전하면서 동시에 중심이 되는 천체주의를 공전하는 것처럼 인간도 자신의 독자적인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동시에 인류 전체의 발전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문명이 발전하면서 인간도 이렇게 나름대로 발전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이 정신분석에서는 사실 되게 근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론들과 연결되는 지점이 또 되게 많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생략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파생되는 예를 들어 쾌락 원칙이라든지 현실 원칙 이런 것들, 이런 개념들은 추후에 또 자세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